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아 네.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번 시간 숙제가 월요일이었죠? 네. 네. 어 포폴 정리하는 거랑 네. 개발 블로그 두 개 그 음 수정했던 거랑 네. 성능 테스트 할 때 네. 성능 모니터 같이 해가지고 한 시간 아 하는 거 있었어요. 맞아요. 네. 하나씩 그 순차적으로 볼까요? 그게 더 안 아, 헷갈릴 것 같아서. 네. 3 번, 5번 이게 포트폴리오인가요? 개발 블록인가요? 포트폴리오인 것 네.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같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스크린샷이 아닌가 보네요. 이거 꺼 주실 수 아,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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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그 윈도우 권한 쪽 가면은 제가 원격이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네. 네. 3 번, 5번 이 3번, 5번이 요 3번, 5번인가요? 요 3번, 5번? 네. 저번 시간에는 1번하고 2번 묻고 네. 3번하고 5번 이렇게 묶었었는데 네. 이걸 하나씩 분리하고 그 다음에 좀 근거 같은 거 추가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네. 3번부터 보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네. 네네. 유저 API와 이셉션 핸들러를 쓰긴 썼는데 우리가 그 글로벌 이셉션이라고 네. 해서 네. 잠시만요. 코드 좀 가져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모니터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커스텀 이셉션 핸들러가 있고 이 내용이 같이 또 들어가야 돼요. 이것 제가 피드백 드리다 만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셉션 핸들러는 예외가 발생하면 잡는 건데 저걸 이제 공통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AOP 개념이 갔거든요. 실제로 동작하는 게. 네. 어디다 들어야 안 헷갈리실까? 여기다가 특제로 해놓을게요. 네. 그러니까 포폴 이슈 3번에 어, 동작 원리 추가하기. 이 동작 원리도 추가하고 이 AOP를 적용함으로써 얻었던 장점도 같이 추가해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내용이 좀 약간 빈약해 보이는 게 이 내용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커스터마 이셉션, 커스텀 이외의 처리를 왜 하게 되었는지도 써주셔야 되겠네요. 과정이 아, 지금 없어요. 이게 다 했다 위주거든요, 지금. 네. 커스텀한 게 사실 우리 서비스만의 예외 상황을 프론트나 이제 연동하는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줘가지고, 그에 맞게끔 분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안 그러면은 다 500 에러만 떨어지면은 이게 500 에러는 맞는데 어떤 에러인지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응답값도 다 파싱해야 되고, 뭐 문자 이퀄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그래서 저 커스텀한 예외 코드랑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도입한 배경 추가. 이거 두 가지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번도 보겠습니다. 4번이 이것도 3번부터 5번이었죠? 네, 맞아요. 3번부터 5번. 이거 성능 테스트 거기서 쓴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 그렇게 기억이 나지? 그 개발 블로그 같은 거 성능 테스트에 쓴다고 했었고, 아, 그러니까 네, 네, 제목이 일단 레디스 연동이 4번 이슈거든요. 네네.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작성해봤어요. 네, 우선 보고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공적 코드.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네요. 이 레디스의 만료 시간이라든지. 네, 써볼게요. 그다음에 레디스의 자료 구조. 자료 구조 어떤 걸 썼고 그걸 왜 썼는지. 그리고 조회 시에 왜 레디스가 적합했는지. 그러니까 단순 TPS만 낮추려고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냥 TPS 낮추는 게 목적이긴 한데 목적 중에 하나인 것뿐인 거죠. 이 네, 조회할 때 그 검색 조건이 그 경우의 수가 적어서 카디널리티가 중복도가 높고 카디널리티가 낮기 때문에 조회를
그 레디스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 과정으로. 네, 레디스를 도입한 배경으로 검색 조건의 경우의 그러니까 중복도가 중복도가 높고 카디널러티가 낮아서 적합하다고 판단.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정 아시겠죠? 네. 네, 지금 그 과정의 내용이 없어서 네. 아 여기 있네요. 카디널티 낮춰 사용했지만 잠시만요. 카디널티를 낮춰 사용했지만 아, 레디스가 아니라 저거 카디널리티는 네. RDBMS 쪽이었어요. 허리몬 익스플레인 키워드로 했던 그 내용 말씀하신 거죠? 아, 네, 그러면 이제 레디스에 저장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 내용이 레디스에 저장할 키의 조건. 우리 그때 코드에서 제가 아마 같이 봤던 것 같은데 그 서치할 때 네. 비, 아이템 서치였나요? 비드 서치였나요? 레디스 저장하는 비드, 거? 네, 비드였죠. 예. 비드였어요. 네. 여기에 그 캐시업을 할 때 키를 같이 아, 캐시업을 사용 안 하고, 맞아요. 네. 템플릿으로 하는데 키를 그때 만드시는 제너레이터가 있지 않았나요? 아, 네, DAO 패키지 쪽에 있을 거예요. 네네. 상단에, 비드 아이템 뒤에 여기 말씀하신 거죠? 네, 네네. 제너레이트 비드 아이템 키. 네, 요 키가 어떻게 유니크하고 이게 어떻게 카니러티가 높은지를 설명하시면 되거든요. 이 키를 왜 만들게 되었고, 네, 이거를 좀 추가 설명을 넣어주세요. 포트폴리오에. 네, 이 중간에 이해가 안 되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키 조건 아래 생성 이유 추가. 네. 이렇게 하면 확실히 포트폴리오가 되게 과정도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 서류 합격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네. 이것도 조회 시간이 얼마나 그 블로킹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주면 더 좋거든요. 네. 블로킹 시간을 수치.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번도 네. 볼게요. 5번. 이 말이 좀 애매하네요. 서버를 완벽하게 제어를 안 했다는 기준이 RabbitMQ를 안 썼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음, 우리가 RabbitMQ를 안 쓰면 저 말 대신 우리가 RabbitMQ를 안 쓰면 동기식 방식으로 타임아웃이 나올 때 아니면 또는 커넥션 풀에 있는 객체의 요청 수보다 더 많이 없을 때 타임아웃이 발생하면서 데이터가 제대로 처리 안 될 수 있다라는 그 상황을 제대로 들어주면 이해가 되거든요. 네. 저렇게 그냥 완벽하게 왜 제어가 안 된 건지가 안 나와 있어서 좀 추상적으로 보여요. 저 말을 좀 풀어 설명해 주세요. 네. 네. 때문에 요 때문에 요거를 구체적인 상황을 들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엔 레비덴큐를 꼭 써야만 했다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레비덴큐 연동 배경을 구체적으로 어필이라기보다는 네, 설명 이제. 네. 사실 이 낮은 결합성도 지금 저희가 서비스가 한 개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면 좋냐면 이 큐가 사실 서비스의 통합의 의미도 있어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 어, 어떻게 말해야 되지? 지금 예시를 생각하고 있는데 큐가 어떻게 통합을 하냐면 어, 예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 그, 토픽 익스체인지처럼 네. 어떤 근거들을 나눠가지고 하는 그런 거 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잠시만 이렇게 생각 안 할 때는 그냥 GPT한테 물어보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네. 제가 애매하게 이상한 예시 듣는 것보다 그냥
GPT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더라고요. 네. 경험상. 잠시만요. 에비덴큐로 제가 이거 저번에 알려드렸죠? 이거 커스텀 하는 거. 아, 네, 커스텀 네. 설정돼 있을 거예요. 네네. 자바 스프링에서 이제 에비덴큐를 도입하려 하는데 어, 연동 시 결합성이 낮아지는 예시를 단계적으로 상세하게. 이거는 이제 그 동작을 말하는 거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동작은 아닌데 그러니까 서비스 간에 저 큐를 도입했을 때 통합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처리하는 거를 하나로 합친다는 거거든요. 네, 예시로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핸드폰 번호가 011, 018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걸 이제 010으로만 다 통일했잖아요. 지금 요즘에는 신규 핸드폰 번호 발급할 때 네, 그렇게 한 곳에서만 하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거든요. 네, 큐도 사실은 토픽만 분리하고 서비스의 그 어떤 사람의 주체인지만 태그 네임, 그러니까 이름표를 달아놓고 데이터의 흐름은 한 곳에 처리한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러지? 통합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정확한 예시는 아니라서 사실 이거 물어봤는데 얘가 잘 안 알려줘가지고 지금 그렇게라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결합성을 왜 어떻게 낮게 유지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애매하게 써놓으면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질 면접에서 생각해 볼게요. 건우님한테 에비덴큐 도입하실 때 이 결합성이 왜 낮아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딱 이렇게 질문하시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음, 저는 그 레비덴큐의 특징 중에 하나인 그 높은 확장성을 통해서 그 분리돼 있기 때문에 낮은 결합성이다라고 음. 말할 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분리는 어떤 분리인가요? 라고 말하시면요. 아, 네. 그 어플리케이션과 다른 어플리케이션 사이라던가 아니면 음, 어플리케이션과 RDBMS 같은 그런 그 응답과 요청이 있는 사이를 말할 것 같아요. 음. 네, 방금 말한 거에다가 이제 아까 그 라우트 기능이나 토픽 그런 것들을 같이 연동해서 특정 실제 서비스, 뭐 결제 서비스라든지 또는 상점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인증 서비스 이런 것들에 큐를 넣어서 한 곳에서 큐에 처리를 하되 토픽에 따라서 실제 구독을 토픽별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그 큐에서 꺼내다 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하면 더 좋거든요. 네. 그건 이제 사실은 그걸 잘 하셨으면 저한테 과외를 안 받았겠죠. 근데 그걸 이제 알려드리려고요. 네. 네. 음, 기존의 카카오 농협 컨설팅 저희가 크롬 값을 실제 써서 어떤 걸 했었죠? 1시간 단위로 그 상태를 바꿨었나요? 입찰 상태? 아, 네. 그 레디스에 있던 데이터들을 한 시간마다 그 DB에다가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아, 스케줄링을 사용해가지고. 바로 저희가 레디스 넣은 값을 바로 RDB 안 넣고 DB에만 레디스에만 넣었던 이유가 뭐였죠? 입찰 정보였나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 실시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계속 추가적으로 DB에다가 그 즉시 넣으면은 결국에는 두 번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음, 오히려 레디스를 도입한 의미가 많이 떨어지지 네. 않을까 했었어요. 그 정보가 입찰 정보였죠? 네, 맞아요. 음. 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 숙제는 5번 말고도 저희가 이슈가 더 있었잖아요. 네. 그, 그 젠킨스랑 성능 맞아요. 테스트. 네, 이슈 직접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음, 이걸 레비 램큐까지 했고, 네, 배포 자동화. 배포 자동화랑, 그러니까 포폴의 배포 자동화, 그 다음에 성능 테스트.
저희 모니터링도 했었네요. 모니터링도 넣으셔야죠. 모니터링도 했었고 네. 테스트 코드도 작성하셨죠? 네. 네, 테스트 코드까지 네, 하시면 되겠네요. 네. 순서는 네, 순서는 이 순서대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순서대로 코폴에 지금 작성하신 것처럼 작성하기 전에 개발 블로그를 먼저 쓰시긴 하셔야 돼요. 네. 개발 블로그를 작성 후 코폴에 요약 정리하기.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개발 블로그를 써보신 게 있나요? 저번 시간 숙제 중에 있었나? 아니요. 네. 다, 적, 다 못했어요. 네. 아, 숙제를 다 하지 마. 아, 그쵸. 이틀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럼 이어서 볼게요. 네. 그럼 5번까지 다 봤고, 이제 여기 보면 되는 거죠? 잠시만요. 아, 이건 어, 쓰신 거. 아, 다 포폴이었어요. 그쪽 부분은. 아, 네. 그러네요. 다 수능 테스트 언급하셨고, 아, 그 네. 숙제였구나. 이슈 4번, 이건 뭐죠? 네. 이거는 맨 처음에 이렇게 써놨었는데 추상적이라고 하셔가지고 이 이유를 추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애초에 이게 전제를 제가 네. 잘못 써가지고 이게 사실을 낮아가지고, 음, 그래서 이 내용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 수치를 일단은 작성을 안 하고 여기 복사 붙여넣기만 했거든요. 아, 개발 그리고 블로그를 지금 피드백인 거죠? 네, 맞아요. 아, 개발 블로그 틀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에 아까 수치, 저게 어디 부분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 잠시만요. 네. 네. 여기 위에 이쪽 네.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네. 제디스에 비해서, 제디스라 검색하면 되거든요. 아, 그거를 아예 아, 삭제했어요. 삭제했어요. 네. 그럼 TPS라고 하면 나오겠네요. 어, 안 나오시네. 아니요. 이 내용 자체를, 그러니까, 아, 제외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다 한번 다시 볼게요. 금방 보니까. 네. 이게 혹시 풀어 설명할 수 있나요? 특정 데이터 값만 캐싱할 수 없다라는 게 레디스 리파지토리 쓰면 왜 저게 특정 데이터만 캐싱한다는 거죠? 네. 그거는 캐시어블 같은 경우에는 그 파라미터 혹은 메서드 내에 들어있는 모든 값들을 다 밸류로 넘겨버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적용을 했었을 때 원하는 값을 일단은 원하는 값만 밸류로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레디스 템플릿을 사용했었어요. 음, 캐시어블의 키는 원하는 값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서 템플릿을 썼고 템플릿에는 키를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네, 그래가지고 DAO 클래스를 따로 음, 만들어서 했었어요. 네. 진짜 이 부분이 아예 삭제됐네요. 제디스 비교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네, 음, 애초에 작성을 제가 사실이랑 반대로 네, 해가지고 네, 아예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찾아본 것만 복사 붙여넣기 하고 네, 티스토리 개발 블로그는 삭제했었어요. 네. 뭐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고 데이터 정합성이 떨어지며 어,
이게 어떤 말이죠? 데이터 정합성이 갑자기 왜 나왔죠? 아, 네, 그 조회 API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조회 API에서 이 어떤 특정 상품의 가격이 변동되었거나 상품이 판매 품절이 되었을 경우에 네, 근데 근데 그거는 레디스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고 DB에만 적용이 돼 있다면은 이 네. 정합성이 떨어져 가지고 조회 API 때 레디스를 제외했었거든요.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조회 API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네, 괜찮네요. 어, 이 스캔 옵션도 여기 썼죠. 음. 네. 아, 요거 좀 자세히 볼게요. 스캔 옵션. 근데 키즈를 저희가 지금 쓰고 있나요? 아니요. 이 퀴즈를 치간 복잡도가 ON이어가지고 네, 사용을 안 하고 스캔 옵션 같은 경우에는 ON 나누기 카운트 형태여가지고 네. 스캔 옵션으로 변경했거든요. 결국엔 키즈를 쓰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쓰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어, 그러니까 퀴즈는 아닌데 퀴즈처럼 전체 조회이긴 해요. 근데 그게 키즈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그 키즈를 이제 4등, 분할해가지고 쓰겠다는 말인 거잖아요. 조금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다음 블로그가 이건가요? 네. 이것도 수정해 오셨죠? 네. 전체적으로 그냥 볼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 피드백 들었던 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음, 이거 손실되는 것, 손실되는 예시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똑같이 아까 제가 피드백 드리긴 했는데 개발 네. 블로그에도 그 레비덴 개발 블로그래 어, 기존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기존이란 건 레비덴 연동천, DMS의 상해 발생 시 손실되는 예시 사항 들기. 그리고 이 고가용성이라는 게 네. 혹시 레비덴 큐를 도입하면 왜 높아지나요? 저도 이거는 네. 그 작성할 게 좀 오래돼가지고 이건 좀 까먹었어요. 보가 영상. 네. 요거를 어 그거죠. Q라는 게 우선 나중에 처리한다는 번호표를 뽑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어 그 고객이 왔을 때 창구에 있는 은행원들이 다 바쁠 때 그 번호표로 2번, 3번, 4번 이렇게 큐에 쌓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객이 은행원 5명인데 막 1,000명, 10,000명씩 와도 결국 10,000번 이렇게 쭉 줄 수 있으니까 응답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큐가 없이 그런 번호표 없이 그 바로 줄 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물리적 공간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 계속 줄 서다가 한 100명 넘어가면 이제 안 오겠죠. 가용성이 없어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똑같이 그걸 똑같이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음, 그리고 확장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장되는지 혹시 예시 들 수 있나요? 큐를 아, 도입하면 네. 네. 아래 헤드, 네, 아래 있는 네. 확장 위에 방금, 그러니까, 여긴가요? 네. 그러니까, 낮은 네. 결합성을 유지함으로써 음, 연동시에 어느 정도 분리돼 있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RabbitMQ가 고장이 나더라도 어플리케이션 운영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어, 레비덴 큐가 고장나면 안 되죠. 레비덴 큐는 고장나면 다 고장나는 것처럼 보일 것 같고 네. 어, 아까 말한 결제 서버나 상점 서버가 결제 장애가 나더라도 레비덴 큐를 통해서 결제 서버는 동작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음, 예지 코드가 작성해 주신 것 같고, 그러면 질문 이렇게 해볼게요. 방금 말한 것처럼 메시지 큐 자체가 서비스가 장애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그 동작을 안 하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음, 지금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큐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안 났을 것 같아가지고 큐에 계속 저장되는 방식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니, 개발자가 레비뎀 큐를 어떻게 설정했냐에 따라서 바뀔 것 같은데, 음, 예를 들어서 데드레터 큐를 설정해가지고 타임아웃을 했다면은 타임아웃이 지나면은 다른 큐에 일시 저장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데드레터 큐 설정 안 하고 타임아웃만 했다면 그냥 큐에 있는 메시지가 일정 시간 지나면 네, 삭제된다던가. 네. 그러니까 큐를 그러니까 처리 큐 따로 그다음에 이제 뭐 스탠바이 큐를 하나 더 둔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 그러니까 개발자가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공통된 점은 큐에 저장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공통된 큐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 페일오버라 하거든요. 네.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복구해야 할 건지. 일단은 복구 전까지 내비램큐 자체가 메시지 브로커다 보니까 서버를 잠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아, 네. 그 그래서 생각, 네,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안을 물어본 건데 제가 네, 말씀드리면 어, 요청 값을 RabbitMQ에만 인큐하는 게 아니라 로고성 데이터, 로고 테이블에다가 인서트를 같이 하는 거예요. Q에다도 아, 인큐를 하고 우리 RDB에다도 인큐를 해서 이중화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Q가 장애가 나면 우리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다시 인큐하게끔 대량으로 한 번에 Q에 넣는 API를 한번 호출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방금 아까 내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큐를 이제 여러 대 두는 거예요. 한 대가 장애 네, 났을 때를 대비해서. 네, 그래서 데드레터 큐라는 게 장애 시에 그러니까 이중화 구조를 그냥 큐를 스케일 아웃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케일 아웃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쓰는 건 아닌데 이중화, 삼중화 해서 첫 번째 큐가 장애 나면 두 번째 큐를 이용하게끔. 그럼 이제 또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은 그게 장애가 나는지 어떻게 판단해서 두 번째 큐를 바라보게 바꾸냐 엔드포인트를 네, 할 때 이제 이렇게 실제 기술 면접 이런 식으로 계속 디벨롭이 되거든요. 네, 그럼 첫 번째 큐한테 특정 에러 코드를 뱉을 때 두 번째 큐를 바꾸게끔 어, 컨피규어 정보를 리프레시하는 뭐 잡을 만든다라든지 이거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여기가 결과인 거죠. 결과. 네, 프로슈더에서 저희가 그 유실 방지를 어, 데드레트 큐를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네, 개념만이라도 여기 큐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데드레트 큐를 언제 쓰고 어떻게 쓰는지. 유실 방지라는 내용을 쓰셨기 때문에 네, 데드레터 큐에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여기 있네요. 근데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블로그 글인 건가요? 네, 그러면 네 다음 블로그 근데 없죠 아직은. 네, 음, 네, 네 쓴다고 했기 때문에 네, 다음에 쓰시면 되긴 하겠네요. 네, 여기까지 5번까지 했고 또 여기까지 끝난 거죠? 네. 그리고 이건 뭐죠? 그거는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 성립 테스트 개발 블로그 글 때 작성하겠다 이거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 안 한 거죠? 네, 네네. 그럼 이제 성능 테스트를 볼게요. 혹시 가져오셨나요? 응답값. 네, 제가 기억나기로는 조회는 레디스 전후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인듀어런스는 리소스 모니터까지 같이 가져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 그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 1분 딱 지점대 100명에서 1000명으로 한 번에 느는 거였는데 그때 응답이 1.8초였어요. 네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 해결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거였고, 네. 인듀어런스는 1시간 체크하는데 성능 모니터를 같이 해가지고 네.
다시 하는 거였어요. 혹시 요거 방안 혹시 가져오셨나요? 방안을 가져온 거 아니고 생각해 봤는데, 네. 일단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자료 구조를 사용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단 제외로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방식이 메시지 큐 리팩토링이었는데, 그 중에 익스체인지 방식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입찰 순서를 보장하기 위해서여가지고, 토픽 아니면은 펜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 분리시키는 거다 보니까, 네. 그 익스체인지를 바꿀 수는 없겠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DB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덱스 아이디를 스키마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인덱스 아이디 빼고 따로 추가할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자료 구조를 추가를 한다던가 일단은 그거였어요. 그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번에 알려주신 방법대로 서버를 임시적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네. 서버를 두 대를 운영한다. 음. 그리고 두 번째 방식으로는 그 프론트 쪽에서 로딩 바와 같이 그 1.8초니까 로딩 바와 같이 좀 네. 음.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내문? 네. 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쉬웠을 것 같고, 제가 요 아, 부분 살짝 이해가 안 됐거든요. 요 EQ에서 익스체인지 라우팅 할 때 네. 팬아웃 막 이렇게 하시면서 분리가 안 되는 이유가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다이렉트를 쓰고 있는데, 네. 다이렉트는 그 큐를 하나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라우팅 키도 하나만 사용했었고, 네. 그래서 1대1 순서 보장을 했었어요. 결국에는 선의선출 구조니까. 네. 네. 토픽 같은 경우에는 주제에 따라서 나누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따라 나누는데, 그 나눌 게 사실은 지금 그 입찰 API 하나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토픽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펜아웃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그 라우팅 키에다가 그 전체적으로 다 분배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입찰 순서를 보장하지 못하니까 익스체인지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음. 저희가 순서를 보장한 이유가 어떤 거였죠? 네, 그거는 DB의 그 결과를 저장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익스체인지 방식을 바꿔가지고 큐를 분리를 시킨다면은 누구는 3,000원에 입찰을 했고 누구는 네. 2,000원에 입찰을 했는데 네. 그 3,000원에 입찰한 것이 먼저 큐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00원 입찰한 게 큐에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이미 그 기존에 그 서비스 계층에서 예외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네. 2,000원 쪽은 아예 돈만 날라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음. 그래서 그 익스체인지를 변경하겠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DB 스키마라는 거는 입찰할 때 그러니까 입찰이 인서트잖아요. 지금 포스트죠, 포스트. 네. 포스트 할 때 스키마 저금통. 음. 이거는 잠깐만요. 인서트 시에도 인덱스를 고려할 수가 있을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바 스프링에서 MySQL은 인서트 시에 성능을 높이기 위한 인덱스 추가 음, 400 시에도 그 키를 말씀 안 듣다. 복합 키. 네, 복합 인덱스는 검토 안 하셨죠, 혹시? 온 말씀하실까요, 혹시? 복합 인덱스가 네. 이렇게 하나의 인덱스인데 두 개의 칼럼을 해서 정확히 말하면 중복도를 높이는 행위예요. 이거 잠시만요. 이거 네. 아마 베퍼에서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바꿨는지
이런 방식 혹시 말씀하셨던 어, 걸까요? 조인인데, 네, 네, 네네. 네, 지금은 아이템 아이디만 아마 인덱스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MySQL 워크벤치는 안 떨어져 있나요? 잠시만요. 네, 아이템 테이블에, 저 비드 테이블에 있는 거죠? 네. 네. 피드 테이블 쪽에, 죄송, 예. 이 인덱스가 현재, 아이템 아이디만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인덱스 컬럼을 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특정 유저, 이 아이템 아이디랑 아이템 아이디, 이제 방금 유저 아이디였나요? 유저 아이디.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아이템 아이디, 셀러 아이디 이런 아, 식으로 인덱스가 복합으로 저장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보시면 아이템 아이디랑 셀러 아이디를 동시에 인덱스로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저 이거 제가 설명한 지가 좀 돼가지고 복합키가 왜 성능이 빨라진지 말씀드릴게요. 네,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개 중에서 한 개 찾는 인덱스가 원래 물품 만 개인데 아이템 아이디를 걸어서 100개 중에 찾는다고 하면 저 복합 인덱스를 하면은 100개가 아니라 50개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음, 이렇게 답변하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고 잠깐만, 복합 키 인덱스를 필요 사항 MySQL에서 복합 키 인덱스. 자, 우선 복합 인덱스가 무엇이냐면 키를 여러 개 잡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셀러 아이디랑 아이템 아이디를 잡는 거죠. 그걸 왜 잡아야 네,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복합 인덱스에는 이제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이 얘도 예시가 A, B, C라서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잠시만요. 그 좋은 글은 아니네요. 잠시만요. 다른 데 갈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한 건은 1700만 건에서 카디널티가 잡히는데 복합 인덱스를 쓰면은 카디널티가 어 잠시만 이렇게 글이 잘 안 읽히지? 다시 읽어볼게요. 1700만 건이었는데 전체 로우가 1700만 건인데 그냥 키를 했을 때가 아니라 바로 그냥 인덱스 두 가지를 한 거네요. 근데 순서가 있죠, 순서가. 네. 순서가 중복도가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또는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이렇게 쳐놨는데 얘를 아이템 아이디를 1번으로 두냐 얘를 2번으로 두냐가 차이가 있거든요. 복합 인덱스를 저장할 때. 네, 그러니까 찾는 순서를 우리가 미리 정해주는 거예요. 인덱스를. 네, 키를 두 개 잡아가지고. 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우리의 그 데이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입찰이라는 게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그 순서를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네, 우리가 찾는 건 대부분 방금 입찰한 걸 줘야 할 거기 때문에 역순으로 줘야 하면 빠르겠죠. 네, 그래서 저 순서를 정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카디널러티가 결국에는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복합 인덱스를 잡으면. 왜 그러냐면 순서를 미리 지정해주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인덱스끼리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스캔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인덱스가 한 개라면. 네, 근데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복합 인덱스 했을 때 옵티마이저가 왜
더 빨라지냐를 설명하는 건데, 지금 잠시만요. 이 사람들도 지금 대부분, 맞아. 정확한 근거는 이렇게 다 맞추진 않지만, 결론적으로 더 빨랐다라는 걸 지금 말한 거거든요. 네,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그 입찰 정보를 계속 순차적으로 오토 인크리먼트 값으로 최신 순위를 맨 위에다 넣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뒤에서부터 조회하게끔 우리가 미리 인덱스 안에서도 이제 순서를 정해주는 거죠. 오더 바이를 디스크립션을 해줘가지고 어 확률이지만 당연히 입찰 정보를 옛날 것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느리겠죠. 그렇지만 입찰한 사람이 바로 조회를 할 거라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인덱스를 같이 걸어서 더 빠르게 응답을 주자. 그래서 그걸 리피토링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긴 하네요. 설명이 좀, 제 DB 부분은 정확하지, 저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한 적이 없어서. 네, 하여튼 복합 인덱스라는 게 있고, 이 순서로 리피토링을 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거 그러면 복합 키 인덱스 추가 고려. 근데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네네. 방금 북학기 글에서 카디널리티가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하는 게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하는 것보다 더 처리 속도가 느렸는데 네. 그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낮은 순 카디널리티가 낮은 거를 가장 먼저 첫 번째 인덱스로 잡으면은 더 상세하게 필터링 되지 않나? 그러니까 검색 네. 조건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나와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예시를 들어간 글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키는 좀 너무 자기의 의견을 쓰고 말하는 느낌이고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필요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 예시가 있네요. 유저 테이블을 보면 여기 컬럼들이 존재하는데, 네,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 어떤 게 좋냐 질문을 하셨고, 카디널리티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왜냐면 카디널리티가 높다는 거는 중복도가 낮다는 거죠. 네, 중복도가 낮고, 그리고 낮은 순이라는 건 중복도가 높다. 그러니까 이 키 자체가 첫 번째 1차 키가 이게 1차 인덱스예요. 1차 인덱스가 적은 순으로 해야 어, 카디널리티가 높은 중복도가 네. 적은 순으로 찾아야 뒤에 정보가, 글쎄, 이게 잠시만요. 저도 설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음, 여기 예시가 있네요. 이그잼플 데이터. 자, 중복률이 낮음. 중복률이 낮은 것부터인데 1번 유저의 카카오 아이디, 중복률 중간, 중복률 높음. 낮은 거부터니까, 그러니까 중복률이 낮은 건 카딜라도 높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검색한 다음에, 중복률이 낮은 걸 해야 뒤에 있는 내용들이 더 적어지죠. 어, 우리의 예시를 네, 보면, 네, 우리는 중복률이 낮은 게 유저죠, 유저. 셀러 아이디. 셀러 아이디는 더 적잖아요. 아이템 개수보다. 네. 그러니까 얘를 먼저 걸고 그다음에 얘를 걸어야 돼. 그래야 더 그 비트리 상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 더 적은 노드 그 깊이 수로 비트리로 탐색할 수 있어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아, 네. 그 의도가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중복률이 높은 거 먼저 우선으로 하면은 네. 이렇게 바이너리 트리가 두 개의 노드로 시작하잖아요. 네네. 근데 중복률 낮은 거는 이렇게 세 개인데 왜 노드가 더 적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잠깐만요. 아, 왼쪽 탐색하는 그 기준, 그 이진트리 검색할 때 세 가지 검색 방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어, 네. 후순위, 중순위, 선순위였나? 저도 오래돼가지고. 그 왼쪽부터 먼저 타고 가는 그거, 네, 네, 알비트리였나? 네. 그런 식. 음. 우선은 잠시만요. 이거를 좀 이 글을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카디널리티가 높은 것보다 낮은 순. 이거 실험글이 있네요. 실험글 잠깐 볼게요. 저도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잠시만요. 네, 아, 여기 있네요. 자, 이 디스크 저장소에서 얼마나 덜 접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 두 가지 인덱스를 잡는 게. 네. 이게 지금 값까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있다. 여러 인덱스의 기준. 이거 아까 봤던 글인 것 같은데? 네, 방금 봤던 글. 아, 테스트를 했네요. 자, 테스트를 네,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만 했다고 한 거, 결과만 나왔지 과정에 대한 설명 없네요. 왜 그런지는. 음, 아, 이거는 따로 한번 확인해 네. 볼게요. 네, 저도 이거 한 번 더, 확인하고 저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제가, 네. 그러니까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이게 맞아요. 이 내용인데, 이 중복도가 처음에 낮아야만 뒤에서 검색할 게 더 적다는 걸 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시를 지금 못 들고 있어서 저도 한번 네, 검색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방식은 있습니다. 복합키로. 네. 인듀어런스. 아, 그래서 이거를 검토해 오신 거고, 인듀어런스 이 가져온 것도 결과 한번 보일 수 있을까요? 그 로커스트로? 네. 이게 테스트 결과고요. 네. 그리고 성능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네. 저, 네. 저 노란색이 어플리케이션인가요? 노란색이 CPU 아이들 타임이라고 대기 시간인 것 아, 네네. 같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가 이쪽 음, 60% 정도 차지하고 있었어요. 네네. CPU가 80%를 넘은 적이 있긴 하네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때는 갑자기 쭉 내려졌네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캐시를 됐나? 이쪽 부분 말씀하실까요? 네네. 여기 갑자기 CPU가 쭉 내려가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네. 10분대인데, 10분대는 네. 일이 없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회죠. 아니요, 입찰 쪽이었어요. 아, 인서트 하는 거죠? 네, 음, 우선 이 지금 로커스트의 그래프는 튀는 부분이 맨 처음이고 네, 그래봐서 최고가 500m 0.5초네요. 네, 그리고 TPS도 네, 정상적으로 보이고 또 요 네,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리피토리얼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리소스가 이제 문제인데 처음에 와가만 80% 넘고 계속 70% 이상을 찍네요. 지금 이게 초당 몇 명이서 쏘는 거죠? 초당 아, 1000명. 노란색 부분이 아이들 타임이어가지고 아마 대기 시간인 것 같아요. 100 마이너스 80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아이들 타임이면 실제 CPU는 그럼 20% 쓰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20에서 30 사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맞나요? 잠시만, 저도 검색해 볼게요. 네. 리소스 모니터에서 프로세스 타임이랑
인포메이션. 음, 그러네요. 아이들 타임을 뺀 값이니까. 그 이때 갑자기 올라간 거네요, 반대로. 아,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봐야 되는구나. 네, 그래프를 거꾸로 봐야 되네요. 네. 근데 이때 몇 퍼센트까지 올라간지를 지금 모르겠는데요, 이 그림이. 어, 이게 찍어지나, 시간이? 이거 지금, 아, 제가 그 권한이 없어서, 여기 한번 네. 왼쪽에 노란색이 제일 아래인 부분을 찍어줄 수 있나요? 잠시만요. 아, 이쪽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거기 때, 아, 그 CPU가, 맥스치가 몇인지. 맥스치가 지금 한 60% 정도 잠깐 사용했던 것 같아요. 메모리도 60%. 빨간색이 메모리인데 네. 메모리도 55% 차지했었고. 뭐 특이사항이 없는데요? 아, 네. 네. 네, 이 상태 가지고 개발 블로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왜 특이사항이 없는지는, CPU가 60% 이때에 뭐 예외사항이 생길 건지를 생기지 않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거는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CPU는 90%나 이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예상치 못한 응답값이 올 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이 90% 넘어갈 때. 아, 그, 메모리도 네. 네, 메모리도 거의 그러니까 보통 회사에서 이제 그 페탈 CPU라고 해요. 네. 메모리를 80%로 잡고 CPU를 90% 이상으로 잡아요. 음, 그때는 그러니까 위급한 시간이라고 해서 그 시간에 어플리케이션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점검을 건다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합니다. 왜냐면 예상치 못한 값으로 갑자기 이상한 값이 DB에 넣어질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토스였는데 계좌 이체를 했는데 계좌 돈이 누락된다든지 그런 네.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점검을 건다거나 서버를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을 개발 블로그에다가 이제 써주세요. 이 지금 그러니까 성 테스트를 했던 그 과정과 결과. 그래서 이게 왜 정상인지를 개발 블로그 써오시면 제가 또 피드백 드릴게요. 노션이 어디 갔죠? 네. 잠시만요. 네. 네. 아, 네,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확인이 된 거고, 어, 그걸 수기를 아까 내어드리긴 했네요. 네. 네. 다 내어드린 것 같고, 요거까지 되고, 그러니까 이걸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모의 면접을 볼 건데, 모의 면접 뭘 볼 거냐면요. 모의 면접 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 네. 모의 면접 시 이제 보통 이제 1분 자기소개. 그 다음에 어, 그 기술 말고도 인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만약에 팀원들이 건우님을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하겠냐라든지 아니면 팀장님과의 의사소통 그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뭐 상위에 보고하겠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리스트만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한번 답변을 해보시고 제가 이상한 부분 있으면 잡아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실제 물어볼게요. 그때 그 모의 면접 시간에 네. 그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아니, 기술 면접 말고도 인성 면접이죠. 인성 면접. 근데 인성 면접은 보통 기술 면접 끝나고 한 5분 남았을 때 물어봅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그게 네.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이 기술 면접이 이제 키포인트인데 여기서 이제 저랑 했던 옥션 서버의 이제 배경부터 뭐 힘들었던 트러블 슈팅했던 내용, 이슈 내용, 각각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말고도 이제 기초 CS를 물어보죠. 기초 CS. 이런 내용들 저번에 말씀드리긴 했었죠. 어떤 내용들이 기술 면접인지 아마 말씀드린 적 없었나요, 제가? 네. 저번 시간에 한번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볼게요, 실제로. 언제 보냐면 이걸 다 포트폴리오 다 적용해 오시면 이 나머지 세 개. 네. 네. 그리고 그걸 해오시면은 기술 면접 보면서 실제 회사 보기 전에 그리고 이 저 포트폴리오 넣기 전에 이제 서류 넣어야겠죠, 서류 넣기. 서류 넣기는 이제 제가 방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세 개 다 가져오시면 해오시면 포트폴리오에 네. 이거 가져오고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애매하게 서류를 넣었는데 아직 응답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때 네. 가상화를 도입하실, 도입하면 될 것 같아요. 가상화 아직 도입 안 했죠. 도커 말씀하실까요? 네네. 아, 네. 도커는 안 네. 다뤄봤어요. 도커까지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남을 때는 네.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는 요거를 최대한 해오시고 아마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주말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네. 어, 만약에 다음 시간이 다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시간을 이걸로 하고 안 된다면 두 번 시간 나눠서 그럼 다다음 시간이 되겠네요. 모의 아, 면접은. 네. 네. 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네. 남았네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그 서류 혹시 그 추천해 주실 때 그 코딩 테스트는 없는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 네. 저번에 그 알려주셨을 때는 코딩 테스트 없는 쪽으로 서류 넣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셨는데. 네. 사실은 진짜 가고 싶은 회사는 대부분 코테하거나 과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코테에다가 집중해버리면 기술 면접을 못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추천으로는 지금 저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제를 좀 더 비중을 해서 이 과제도 제가 코드 리뷰를 해드리거든요. 네. 코딩 테스트는 진짜 딱 건우님의 그 시간 안에서만 혼자서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치만 연습을 해서 혼자 하시면 그것도 그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병행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이거야 네. 뭐 코테를 직접 공부하시면 되긴 하는 문제라서 네. 선택 사항이죠, 본인님의. 네. 그리고 이거 좀 쓸모없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네, 그 코딩 테스트 할 때 네. 그 다른 분한테 듣기로는 막 챗 GPT 제외하고 막 검색해서 해도 된다고 그랬었는데, 검색해도 돼요. 그러면은 네. 사실 코딩 테스트 하는 의미가 그 처리 아, 속도를 하는 자료 네. 구조 어떤 거를 선택하는 거 그거밖에 없나요? 이걸 할 때 제가 또 팁을 알려드리면 그 검사를 합니다. 코딩 테스트 채점할 때 이게 구글링 해가지고 그 검색 엔진의 인덱스의 조건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짜는지 안 하는지 그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변수명이라든지 주석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거기서 찾아온 데이터로 그 코딩 테스트를 풀 때 이걸 바꾸면 돼요. 아, 그치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코딩 테스트로 합격을 하다고 해서 그거를 또 다시 설명해야 돼 교실 면접 때. 네. 그게 어려운 거지. 사실은 코딩 테스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검색해서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어, 근데 그 논리적인 과정을 기술 면접 때 면접관한테 설명을 해야죠. 내가 코딩 테스트 이렇게 이러한 그 추론적 사고로 인해서 이 과정들로 이 메소드를 뺐고 뭐 재계함수를 썼고 뭐 비곱표기법으로 이렇게 뭐 공간 분석도 시간 분석도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썼다라는 거를 다 이해시켜야 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는 최대한 없는 쪽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제 경험상. 어, 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아니요. 그 질문은 네. 지금은 다 끝난 것 음.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이론 시간은 이론이라기보다는 이 포폴 정리 시간? 포폴 정리 시간은 한 두 번에서 많아야 세 번 정도 될 것 같고 그 기술 면접은 그러니까 모의 면접은 한 처음에는 1회만 하고 그걸 이제 떻게 디벨롭 하는지를 또 알려드릴게요. 녹음해가지고 또 혼자서 연습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한 1회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가상화 도입하시고 이 한 거를 개발 블로그를 포트폴리오 똑같이 적용하시고 이 무한 반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 회사 지원하고 회사에서 이제 기술 면접 보실 거잖아요. 그걸 녹음해 네. 오셔야 되거든요. 녹음. 네. 그냥 핸드폰에 몰래 틀어놓으시고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복귀하시고 그 건우님이 답변한 거를 다 이렇게 글로 쓸 수 있잖아요. 이제 녹음해 보시면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또 잘못된 부분도 다 짚어드릴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원하시는 회사를 합격할 때까지. 어, 네, 네.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빠르면 한 달 안에 아니면 길면은 뭐 두세 달도 걸릴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건우님의 실력에 따라 다른 거라서 네, 이렇게 진행할 거를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 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는 요거 숙제 해오세요. 여기 오늘 내어드린 숙제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 서류 네, 넣기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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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건우님. 네. 네.